정희는 63세, 혼자 사는 것이 편했다. 18년 전 이혼 후 남에게 기대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니까. 신도시 외곽 낡은 주상복합 12층, 도서관 아르바이트로 하루하루를 채웠다. 그런 그녀에게 새벽 경보음은 예상치 못한 만남의 신호였다. 복도에서 만난 강우진, 66세. 흰머리 섞인 단정한 남자였다.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함께 걸은 계단, 자연스럽게 든 장바구니, 오랜만에 터진 웃음소리. 정희의 마음 어딘가에서 잠들었던 감정이 깨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우진의 과거 고백은 정희를 다시 벽 뒤로 숨게 만들었다. 사업 실패, 보증 분쟁, 민사소송. 모든 단어가 정희의 상처를 건드렸다. 도망치듯 그를 피하던 정희에게 정전의 밤이 찾아왔다. 어둠 속에서 넘어질 뻔한 순간 우진의 팔이 그녀를 붙잡았다. 그때 느꼈다. 안전하다는 감각을. 63세 정희가 다시 사랑을 믿어볼 수 있을까? 상처 입을까봐 닫았던 마음의 문을 천천히 열어볼 용기가 생길까? 정희는 63세였다. 남편과는 18년 전 갈라섰고 그 후로는 남에게 기대지 않겠다고 마음속에 못을 박고 살아왔다. 아이들은 각자 가정을 꾸렸고 정희는 신도시 외곽의 오래된 주상복합 12층에서 혼자 지냈다. 낮에는 근처 작은 도서관에서 서가 정리 아르바이트를 했다. 책장을 닦고 반납 도서를 분류하고 조용한 공간을 지키는 일이 좋았다. 사람은 많아도 소란스럽지 않았으니까 혼자만의 시간이 편했다. 그날도 새벽 5시에 눈이 떠졌다. 나이가 들면서 잠이 얕아졌는지 작은 소리에도 금세 깨곤 했다. B- 하는 짧은 경보음이 한 번, 2번 울렸다가 곧 조용해졌다. 정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화재 경보기였다. 경보음이 울리는 이유는 대개 별거 아니었다. 배터리가 닳았거나 누군가 실수로 센서를 건드렸거나. 그런데 그 소리 뒤로 복도 쪽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정희는 잠옷 위에 얇은 가디건을 걸치고 현관문을 살짝 열었다. 문틈으로 복도를 내다보니 비상등 아래서 위층에서 내려온 듯한 남자가 계단참에 잠깐 기대어 서 있었다. 흰머리가 섞였지만 등과 어깨가 단단해 보였다. 숨이 조금 가빠 보였다. 혹시 화재 경보기와 관련이 있나 싶어 정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괜찮으세요? 남자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경보기를 잘못 건드렸나 봅니다. 민폐 끼쳤네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사과하는 말투에서 예의가 느껴졌다. 정희는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다. 오히려 남자의 손이 조금 떨리는 걸 보고 오래전에 잊었다고 믿었던 연민 같은 감정이 어딘가에서 깨어나는 것 같았다. 저는 강우진입니다. 66세고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남자가 자신을 소개했다. 정희도 본능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정희예요. 12층에 살고 있습니다. 그 짧은 인사로 끝났어야 했는데 그날 이후 정희의 하루는 아주 조금씩 거의 눈치채지 못할 만큼 서서히 어긋나기 시작했다.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다가도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도 문득 그 남자의 차분한 목소리와 떨리던 손끝이 떠올랐다. 며칠 뒤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 관리사무소 공지판에는 부품 수급 지연으로 수리까지 며칠 소요 예정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정희는 장바구니를 들고 한숨을 쉬며 비상계단 문을 밀었다. 12층에서 1층까지는 생각보다 가팔랐다. 무릎에 무리가 갈 것 같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7층쯤 내려왔을 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무겁고 일정한 걸음걸이였다. 뒤돌아보니 며칠 전 새벽에 만났던 강우진이었다. 그는 손에 작은 공구가 든 가방을 들고 있었다. 작업복 차림이었다. 아, 또 뵙네요. 정희는 괜히 목소리가 작아지는 걸 느꼈다. 혼자 살면서 이웃과 대화할 일이 거의 없었는데 연달아 마주치니 어색했다. 짐이 무거워 보이십니다. 같이 내려가도 괜찮을까요? 우진이 정중하게 물었다. 정희는 원래라면 괜찮아요라고 정중히 거절했을 것이다. 남에게 패 끼치는 걸 싫어했고 특히 남자에게 도움받는 건 더더욱 부담스러웠으니까.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고개가 먼저 끄덕여졌다. 둘은 계단을 천천히 함께 내려갔다. 우진은 중간중간 숨을 고르며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다. 여기 계단 은근히 운동되네요. 저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예전만 못해요. 정희는 웃음이 나왔다. 솔직한 말투가 좋았다. 웃음이 나온 게 스스로도 낯설었다. 혼자 살면서부터 웃음은 대부분 머릿속에서만 맴돌았으니까. 목소리로 나오는 웃음은 오랜만이었다. 마트 앞에 도착하자 우진은 자연스럽게 쇼핑카트를 끌어왔다. 정희가 채소를 고르고 있을 때도 옆에서 무겁거나 큰 물건들을 슬쩍 들어주었다. 이건 제가 들어드릴게요. 누군가에게서 이런 당연한 배려를 받은 게 너무 오래전이라 정희는 잠깐 말문이 막혔다. 고맙다고 해야 할지 괜찮다고 해야 할지 몰랐다. 결국 작은 목소리로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나 왜 이러지? 그냥 친절한 이웃인데. 하지만 발걸음이 평소보다 가볍게 느껴지는 건 부인할 수 없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나눈 자연스러운 대화가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우진과의 만남은 우연이라는 얼굴을 하고 자주 찾아왔다. 분리수거장에서, 우편함 앞에서, 단지 산책로에서, 그리고 여전히 고장난 비상계단에서. 정희는 스스로에게 변명했다. 그냥 공교롭네. 하지만 사실은 어느 순간부터 정희가 시간을 살짝 조절하고 있었다. 우진이 보통 저녁 산책을 나오는 시간에 맞춰 쓰레기를 버리러 가거나 우편물 확인을 위해 1층으로 내려가곤 했다. 어느 날 오후 단지 내 작은 정원의 벤치에 앉아 쉬고 있던 우진이 정희에게 말을 걸었다. 정희 씨, 저 솔직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정희는 그 말이 무서웠다. 솔직히라는 단어는 늘 칼처럼 다가왔다. 이혼 전 남편도 솔직히라며 뒤늦은 고백들을 털어놨었다. 주식 투자 실패, 숨겨둔 빚, 다른 여자와의 관계까지. 그래서 정희는 솔직한 이야기를 두려워했다. 우진은 벤치에 앉아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예전엔 작은 설비업체를 운영했는데 믿었던 사업 파트너가 회사 돈을 빼돌렸고 그 과정에서 우진이 개인 보증을 선 대출까지 문제가 생겼다고 했다. 회사는 문을 닫았고 개인 보증 때문에 민사 분쟁까지 이어져 지금까지도 정리 중이라고 했다. 현재는 아파트 단지 시설 점검하는 파트타임 일을 하며 빚을 갚아가고 있다고 했다. 큰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어요.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요. 정희는 속이 싸해졌다. 돈, 보증, 분쟁, 빚. 그 단어들은 정희의 지난 삶을 찢어놓은 단어들이었다. 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한 발 뒤로 물러섰다. 마음의 문이 다시 굳게 닫히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왜 지금에서야 말씀하세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묻어났다. 우진은 고개를 숙였다. 좋은 사람인 척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희 씨가 저를 오해하실까봐 무서웠습니다. 혹시 제가 다른 목적이 있어서 접근한다고 생각하실까봐.
정희는 그 말에 더 흔들렸다. 무서워서 숨겼다는 고백은 정희에게 거짓말의 시작처럼 들렸다. 남편도 처음엔 무서워서 숨겼다고 했었으니까. 그러다 점점 더 큰 거짓말로 이어졌었다. 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정희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떴다. 우진은 뒤에서 부르지 않았다. 그날 이후 정희는 의도적으로 우진을 피했다. 우편함도 일부러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 확인했고 산책도 평소와 다른 시간으로 옮겼다. 분리수거는 아예 새벽에 몰래 갖다 놨다. 문 앞에서 발소리가 나면 심장이 먼저 반응했지만 정희는 더 단단히 문을 닫았다. 며칠 동안 우진을 보지 않으니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복잡했다. 도서관에서 일하다가도 저녁 식사를 하다가도 자꾸만 그의 말이 떠올랐다. 무서워서 숨겼다는 말,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다는 말. 그리고 벤치에 앉아 고개를 숙이던 모습. 정희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나는 또 속고 있는 거야. 66세 남자가 혼자 사는 여자에게 접근하는 이유는 뻔하잖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도 그 사람 진짜 미안해하는 것 같았는데. 그러던 어느 저녁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다. 천둥 번개까지 치더니 단지 전체가 순간 정전이 됐다. 복도가 완전히 어둠에 잠기고 비상등만 희미하게 깜빡였다. 정희는 서랍에서 손전등을 찾으려다 급하게 움직이느라 선반에 발을 걸려 휘청거렸다. 그때 문 밖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정희 씨, 괜찮으세요? 우진이었다. 그는 손전등을 들고 복도에 서 있었다. 정희는 원치 않게 안도했다. 이상했다. 분명 피하고 있었는데 그 목소리 하나에 마음이 스르르 풀리는 게 네, 괜찮아요. 정전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아마 변전소 문제인 것 같은데 곧 복구될 거예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정희는 비상계단으로 내려가 지하 전기실 차단기 위치를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계단이 너무 어둡고 미끄러웠다. 손전등 빛에 의존해 조심조심 내려가던 중 한 발을 잘못 디디는 순간 몸이 뒤로 기울었다. 그때 우진이 재빠르게 정희를 붙잡았다. 정희의 팔이 그의 팔에, 어깨가 그의 가슴에 닿았다. 손전등 불빛이 흔들렸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만 들렸다. 정희는 순간 안전하다는 감각을 느꼈다. 그 감각이 얼마나 오래전 것이었는지 깨닫는 순간 정희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정전이 복구된 다음 날 오전 정희는 용기를 내어 우진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냈다. 휴대폰 번호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알아냈다. 어제 고마웠어요. 괜찮으시면 차 한잔 하실래요? 1시간 뒤 우진에게서 답장이 왔다. 언제든 좋습니다. 단지 앞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자 우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안에는 채무정리 계획표와 월별 상환 일정, 그리고 추가 수입을 위한 일자리 지원서 사본들이 있었다. 손으로 정성스럽게 작성된 계획표였다. 저 말로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가 불안해하시는 거 알아요. 당연하죠. 저도 그런 일을 당했다면 믿기 어려웠을 거예요. 정희는 그 종이들을 보며 울컥했다. 전 남편은 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라고 말만 했었다. 종이 위의 약속은 늘 공허했고 결국 모든 게 무너졌었다. 그런데 우진의 계획표는 이상하게도 도망치지 않겠다는 선언처럼 보였다. 정희는 조용히 말했다. 저는요, 사랑보다 안정이 더 무서웠어요. 다시 모든 걸 잃을까봐, 또 누군가의 거짓말에 속을까봐.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천천히 가도 될까요?
저도 조급하게 굴고 싶지 않아요. 정희 씨가 편안해질 때까지 기다릴게요. 정희는 웃었다. 이번엔 머릿속이 아니라 입술이 먼저 움직이는 진짜 웃음이었다. 천천히요. 대신 더 이상 숨기지는 말아요. 무서워도 솔직하게 말해줘요. 네, 약속합니다. 카페를 나오는 길, 비상계단 문이 열리며 시원한 바람이 스쳤다. 예전 같으면 그 계단은 외로움의 통로였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정희는 우진과 함께 그 계단을 올라가며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 나이에도 내일이 기다려질 수 있구나. 계단 중간쯤에서 우진이 말했다. 정희 씨, 저 내일 일찍 끝나는데 같이 저녁 드실래요? 집에서 해드릴게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다. 그러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63세와 66세의 늦은 봄이 시작되고 있었다.